막달 준비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제가 임신 기간 동안 특히 막달에는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중에 근거가 있으면서 저도 하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쑥차예요. 쑥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가 진짜 이제 너무 부르네요. 출산을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얘를 만날 일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진짜 설레기도 하고요. 떨려요. 지영쌤은 그럼 아기 만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요. 있죠. 지영쌤의 막달 준비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막달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만나기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달 준비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오늘이 이제 39주차가 되기 하루 전, 그러니까 38주차 하고 6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38주차예요. 기관지염이랑 몸살이 와가지고 계속 기침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만 했던 게요, 제가 37주차까지 이제 출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좀 일을 줄여야 됐었는데 출산 앞두고 마지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예약은 진짜 많고 막 리뷰도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생로병사 촬영도 있고, 제가 그거 끝나고는 제 유튜브 촬영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딱 끝날 무렵쯤 되니까 목이 딱 가버리더라고요. 긴장은 풀리고 기침하고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진통하겠나, 애기 어떻게 만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 잘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하는 게 1번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바로 질의 세균총이에요. 제가 임신 기간 동안 특히 막달에는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질 세균총입니다. 질은 알겠는데 질 세균총은 뭐예요, 지영쌤? 장내 세균총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네. 장내 세균총이란 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질 세균총도 마찬가지예요. 질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 세균총은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질을 통한 분만 과정에서요, 아이의 첫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37주 이전이신 분들께는요, 조기 수축, 조기 진통, 그 다음에 조기 양막 파수 같은 조상 관련 문제들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아이의 장내 세균총에 관련된 측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 분만 방법이라는 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상황,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라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만 보자면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신생아의 장내 세균총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의 질 세균총으로 온몸이 뒤덮이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삼키기도 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질 세균총이 아이의 장내 세균총으로 전달되는가 하면요, 제왕절개는요, 이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엄마의 피부 세균총이나 아이에게 접촉하는 누군가의 피부 세균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장내 세균총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자연분만의 경우가 아이 장내 세균총의 다양성, 풍부한 정도 등 다양한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꽤 일관적인 편이고요. 이런 장내 세균총의 차이가 이후에 아이의 질병 발생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연구도 꽤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이에게 좋은 장내 세균총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자연분만을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저도 엄마 배에서 태병까지 다 쏴버려가지고 빨리 제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람은 그렇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이에요. 조산에 이를 수 있는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원인이 추정이 되고 있지만요,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질 세균총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자궁에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조기 수축이나 조기 양막 파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요, 조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 세균총을 가꿔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이를
잘 낫는 방법 중에 질의 세균총을 관리하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좀 많이 놀라운데 이렇게 중요한 질 세균총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식단이 장내 세균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가 많거든요. 근데 식단이 질 세균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질 세균총을 좋게 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준다예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준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질 내 세균 감염이 낮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도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서 막달에도 라이블리 스무디와 함께 야채를 잘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섭취하는 설탕 양을 줄여준다예요. 자연의 재료에서 섭취하는 당분 외에 디저트, 주스, 탄산음료 등으로 추가적인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분일수록요, 질세균총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디저트가 굉장히 당길 때가 있지만요, 그냥 과일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막달에는 조금 덜 끌리더라고요. 세 번째,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줄여준다예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요, 질 세균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장 염증은요, 온몸의 염증과 연관이 있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막달에는 특히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제가 항상 열심히 얘기하죠. 밀, 유, 설, 튀, 밀가루, 유제품, 설탕, 튀김 줄이는 거에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출산 임박이신데 이 시기에 또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막달 준비를 했다면요, 우리에게는 진통을 기다리는 일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유도분만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연진통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자연진통 오게 하는 방법 중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 많진 않거든요. 그 중에 근거가 있으면서 저도 하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걷기, 산책이에요. 걷기는요, 자연진통 유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임신 후기에 이렇게 걸어주는 건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도 없이 자연진통을 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걸을 때 30분 정도를 걸어주시면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는 걸어주시면 좋겠죠. 사실 저는 그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편이에요. 둘이 걷고 있으면요, 이런 시간이 이제 언제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오지 않을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 그런 느낌으로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30분 산책으로 자연진통도 오게 하고 남편이랑 오붓한 데이트도 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두 번째는 유두 자극이에요. 유두 자극을 해줬더니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2024년 논문에서요, 유두 자극을 해줬더니 자궁이 수축하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논문들을 보면요, 유두 자극을 하루에 1시간씩 3일, 그리고 막 연고 당시 2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한 연구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모유 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유두 유륜 마사지 느낌으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유두 유륜 부분을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유두 주변 유륜 부분을 먼저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두 뿌리 끝부분을 마사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유두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식으로 3부분에 나누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는 모유 수유 전문가님의 코칭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번째, 이게 제일 쉽고 맛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대추야자 먹기예요. 제가 대추야자 이야기는요,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전 당연히 카더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요, 예정일 4주 전부터 대추야자를 6개씩 먹은 여성에게서요, 자연진통이 올 확률도 높고, 그리고 심지어 진통 시간이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17년도 연구에서도요, 대추야자를 먹은 여성에게서 유도분만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024년에는요,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대추야자를 먹은 여성에게서 유도분만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진통 시간도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메타 분석에서 지적한 한계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 결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 결과들은 아니다 보니까 과학적 근거의 레벨이 높진 않다는 거. 그래서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다른 간식들 먹느니 대추야자 먹지 싶어서 38주차부터는 하루에 2-3개씩 대추야자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막달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처럼 곧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이 아이와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설레고 기대도 되는데요. 아마 오늘이 출산 전 마지막 촬영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 잘 낳고 돌아와서는 아마 저희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은 유별난 출산 방법을 택한 과연 제가 원하던 대로 출산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아이 건강하게 낳고 와서 출산 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